안녕하세요. 함께 투자 고수를 성장하는 토드투자 언어 토지공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은 그 빈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빈집 활성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요까지 했었죠. 요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그 이어서 보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실무화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법률 모두 정리할 겁니다. 개정되었기에 행가는 의미까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전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격 요건과 면접, 교육 등에 대한 내용 필수 팁이고요. 이렇게 있고요. 한번 전부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86조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 허가가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맞으면 뭐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농어촌 민박 사업을 경영하라는 자는 농林수산품질 영원을 따라서 뭐 이거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 민박 사업자 신고입니다. 사업자 등록 내야 된다는 얘기죠. 신고 내역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왔고요. 예전에 얘기하고 바뀐 게 없네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시행규칙이 바뀌었네요. 그 다음 86조 농어촌 민박 경영하라는 자는 농어촌 민박 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거 있어야 됩니까? 각호의 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 했죠. 신고서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 아닌 경우를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먹는 물이죠. 먹는 물 수질검사. 이거는 발행한 최근 2년 이내에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 조식을 제공한 후에 수돗물이 아닌 지하실 먹는 물을 한정한다. 이런 경우에 한정하는 거죠. 상속임을 증명한 서류. 이 사람은 뭐 신고하는 농어촌 상속주택 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 한정하고 과대경영 전산망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직접 한다면 농어촌 민박 사업 신고서만 있으면 되네요. 조식을 안 하면. 그렇죠? 서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변경 신고를 한 자도 마찬가지 변경 신고를 한다. 변경 내용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걸 확인하면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 이용 전산망을 통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요걸 제출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이번에 보니까 농어촌 민박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요건 모두 요게 이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요게 동그라미 2번 2항이죠. 1호, 2호, 3호, 4호, 4호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갖춰야 된다. 4호까지 모두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요건을. 이거 신설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뭐냐면 농어촌 지역, 준농어촌 지역 주민입니다. 농업 분야에 아닙니까? 농업 분야 말은 없죠. 주민이면 되죠. 주민이 뭡니까? 주민등록상 거주민이면 되는 거죠. 농어촌에 따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법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구역의 지방자치인 구, 광역시 자치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그린벨트 이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뭐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준농어촌이고요. 그리고 요게 거주민이어야 됩니다. 중동시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농어촌 지역, 준농어촌 지역에 관할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민 이렇게 뭐니까 주민이면서 6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상속받은 자는 제외하고 이건 그냥 받은 거고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은 단독주택 건축법에는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과 다가구만 되는 거죠. 그렇죠? 다가구만 이것만 되는 거죠. 다중주택은 없죠. 다중주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한다. 그 다음 신고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 임대가 안 된대요. 그렇죠? 임대가 안 되네. 이런 겁니다. 이게 기본이죠.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춰준다. 요게 이제 나오면서 상당히 그때 말이 많았습니다. 왜? 소유. 이제 임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임대가 이제 예전에 임대를 많이 했는데 임대는 이제 소유가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히 이슈가 되었었는데 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블로그에 제가 또 이제 한번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민박 신고 요건 유용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이 당시에 신고 요건 보니까 농업경영체 이런 얘기 나왔고 우리 보면 이건 되고 우리는 요걸 봐야 되겠죠.
어떤 것은 허용 범위, 어떻게 있습니까? 농지연금 있고, 여기 민방 여기 나오네요. 쭉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변경전. 연면적 기준 203평방 미만을 신고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변경 때 신규 신고가 불가하고, 변경 후에는 신고, 안 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강화. 8월 10일부터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농어촌 민박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차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거나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주하면서 이 사람이 주민등록장이 있으면서 앞으로 2년 이상을 임대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임차주택인 경우는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허용한다. 이게 굉장히 해석이 분분했거든요. 근데 정확하죠? 임차주택의 경우는 뭐라고요? 3년 이상 일단 거주를 하고 기존에 2년 이상 농어촌민박 운영하거나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허용한다. 그래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초보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홈페이지에 이거를 표시하고 지자체에 제출해야 된다. 확인서를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 돌아와서 요거 내용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이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죠. 이제 예외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항 4호 요건. 이항 4호가 뭡니까? 요거죠. 이항 4호. 이항 요거잖아. 이항 4호가 신고자가 진짜 소유한 단독주택이죠. 소유자가 아니어도 농어촌 민박을 신고할 수 있다고 된 겁니다. 이걸 아니어도. 요거를 안 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하여도 신고할 수 있다. 어떤 경우?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서 농어촌 민박을 2년 이상 계속 운영하였고, 49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 영업정 처분 받은 적이 없는 자. 그 전에 운영했던 사람은 계속 되네요. 그죠? 기존에 2년 이상 계속 운영하였고, 영업증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는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농어촌 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뭡니까?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 민박 운영하고자 계획이죠. 하는 자는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농어촌 민박에서 달라진 점이에요. 개정점에서 순서. 그렇죠? 요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렇죠? 요거에 이제는 이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별다른 게 조용한 거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시장부 구청장은 변경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하고, 이건 이제 매뉴얼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끝난 날에 합니다. 뭐 이런 내용 쭉 폐업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있고요. 그러면 시장구청장은 파랑에 따라 이거 있죠. 파랑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는 신고 내용 확인한 후 이 영에 따라서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0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신고 확인증. 신고 확인증은 이렇게 된 겁니다. 신고번호 있고 총명 여러 민방명시 소재지 딱 증명합니다. 신고 확인증이죠. 신고 확인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고 확인증은 농어촌 민박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준수사항 있죠. 2010년 또 개정됐네요.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신고 확인증 요금표를 민박주택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돼. 신고 확인증 좀 전에 이거 있죠. 신고 확인증 요거랑 요금표를 게시해야 된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안전주시에서 서비스 안전을 준수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시장구청장이나 전국적 가지고 있는 이 정말 허가받은 농어촌 민박사업자 단체가 이거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비스, 위생, 소방 안전 등 수준 제거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보니까 영에 어떻게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매년 3시간 실시해야 돼. 소방 안전경험 2시간, 서비스 위생은 1시간 실시해야 한다. 이게 교육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매년 3시간 실시해야 돼. 받아야 된다. 교육이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농어촌 민박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도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해야 된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매년 1회 뭐합니까? 안전점검을 받은 후 이거 받아야 되죠. 안전점검 받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민박주 출입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농어촌 민박사업장을 표시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게 나왔습니다. 이제 표시가 이런 표시예요.
농어촌 신고번호가 딱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농어촌 민박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표시사항이죠. 요거 있습니다. 신고번호죠. 그래서 이 크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서식에 따라서 명칭을 해야 된다. 이게 잘 보이는 곳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고요. 농어촌 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아무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유사한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뭡니까?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유사한 표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 카메라도 설치 금지. 그래서 여기 이에 따라서 이용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 기계 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불법 장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 감독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장 폐쇄 보면은 농어촌 관광 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 민박 사업자 농어촌 민박이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새로 개정됐습니다. 정당한 사이에서 1년 이상 사업하지 않은 경우 당연하죠. 여기 있고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따라 대배당 1년씩 경쟁하자는 건 농어촌 민박 상관없고 요게 상관있는 거죠. 농어촌 관광휴양지 규모나 시설 기준 위반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시설 기준 이거죠. 요거 위반 시설 기준 이 규모나 시설 기준 요겁니다. 따라 보니까 농어촌 민박 사업은 203점 위반입니다. 주택 연면적입니다. 주택 연면적 예외적인 거 문화적인 거 있고요. 시설 기준을 보니까 화재 예방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근은 뭐 피난 구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완관계 도시가 할 때는 어떻게 표시한다. 수도문 관리한다. 이런 게 있죠. 도시 민박 사업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방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벌 보니까 변경 시그널하고 관광농원 이거는 농원 민박 상관없죠. 카메라나 이런 건 설치한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 관광농원 양도한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지해야 됐죠. 사업 정지가는 사업을 한 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행정 성매매 이런 거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말소하거나 이런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위반하면은 폐쇄를 할 수 있다. 일부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근거입니다. 그래서 요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4번에 보니까 이거 좀 했네요. 그 다음 2항을 보니까 이러한 각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그 폐쇄 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때는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할 수 없답니다. 한번 걸리면 2년이 지나야 또다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한번 걸리면 안 된다.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복잡해지니까 이건 당연한 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농어촌 관광휴양지, 농어촌 민박이죠. 이렇게 보니까 이 폐업 신고 후 다시 하려고 한 자는 효과를 그대로 승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이런 자가 동전에 요거 농어촌 사람 그대로 따라간다. 효과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휴양을 양수한 자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아니하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어촌 민박에 대한 사항은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농어촌 민박 법률적으로 보면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달라진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달라진 점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해볼게요. 어느 게 달라졌습니까? 요게 이제 기존에 요게 이제 보면은 뭡니까? 요거 모두 갖춰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됐죠. 요게 신설이잖아요. 변경도 아니고. 이거 변경이 뭡니까? 농어촌 중에 주민이고, 주민호장 해야 하고, 그 다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그죠? 주민이고, 그다음 거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소유를 해야 되고,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직접 하는 사람만, 소유한 사람만 농어촌 민박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외가 나왔습니다. 예외는 이거죠. 뭐겠습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할 수 있다. 뭡니까?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임차해서 2년 이상 할 사람 하겠죠. 그 3년 이상 거주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 주민등록상 3년 이상은 있는지 주민등록상을 확인해야 되겠죠. 등본 전입신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전입신고 이런 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가 이걸로 확인해서 3년 이상 거주했는지 이거 임차를 할 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된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투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신고한 자는 임차해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고요. 11년에 한다. 요게 이제 또다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신고 확인증 받고, 신고 확인증 이렇게 돼 있고, 신고 확인증 교육 받는다는 거 이렇게 있고, 요거 받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농어촌 민박 사업장을 표시하는 서류, 이거 신고, 표시사항, 이거죠. 신고번호. 요게 있어야 농어촌 민박 사업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장을 가거나, 어디 이제 여행 갈 때, 요런 표시가 있으면, 저거 농어촌 민박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집이죠? 농지고, 이건 살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카르마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위반하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반하는데 규모 230평방미터 미만 주택의 연면적입니다. 주택만 다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설은 다 알아야 되겠죠. 조치 제공수 아는 경우 이렇게 요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폐쇄 명령 받으면 다시 올 수 없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까다롭게 해야 되겠죠. 불법 저절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정리해 두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그다음 폐업 신고 다시 정리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이 많았던 거구나. 근데 그때 2020년 1월이었거든요. 2월이었거든요.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이트 구축하고 자연스럽게 투자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하고 같이 정리하면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빈집, 빈집, 그렇죠? 빈집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농어촌 정법장애, 농어촌 민박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요거 뭐 어떻게 이 강의 내용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실전 투자에서는 비중을 두고 있는 비중을 준다. 그 얘기는 뭡니까? 투자 대상이라는 거죠. 투자 대상입니다. 어떻게 투자 대상이 되는지 그게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떤 겁니까? 언어보다 언어.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실전 투자 연결하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늘 연구하고 임장을 가고 확인하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얘기는 섬투자하고도 연결되고 섬투자, 섬투자. 저 남해안 건 있지 않습니까? 섬투자와 연계하고 앞으로 관광객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섬투자의 핵심적인 투자 중에 하나가 이 빈집하고 농어촌 민박이거든요. 농어촌 민박. 그래서 소유지가 원칙이지만 뭐 임대를 하자고 하면은 할 수도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겠죠. 3년 이상 거주자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빈집. 이는 뭡니까? 아직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뭐 나온 지는 3년, 4년 되지만은 이제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이제 실무 사례라든지 실무 TV 사례, TV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 투자와 연결해서 어떤 투자의 방향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강조한 이유를 다시 언어를 보면서 정리하시고요. 정리. 이제 막 처음 듣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아마 실전 투자에서도 상당히 도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농어촌 정법상의 빈집하고 농어촌 민박을 정리하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